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25년이 딱 종료되기 하루 전이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2025년 연말 세계 증시는 왜 다시 숫자로 수렴하는가? 그리고 연말 시장이 집착하는 세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살펴보도록 해보면 지금 연말 시장의 위치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상승장도 붕괴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붕괴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되게 많이 하락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25년 4월 달처럼 막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지금 막 엄청나게 상승을 했냐? 물론 6,900대까지 다시 올라온 거는 되게 상승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고점을 찍은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 개별적으로도 살펴봤을 때도 완전한 상승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핵심 숫자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글로벌 주요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중 고점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나 8% 박스권에 지금 속해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 이건 빅스 지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중 평균 대비 조금 낮은 지수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의외로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 대금은 10월, 11월 대비 연말에 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감소한 이유가 또 있겠죠. 이 감소한 이유. 이 감소한 이유, 그리고 주요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8% 정도 되는 이유, 그리고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 확대 국면이 조금 종료됐다 어느 정도.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초반에 막 돈을 풀었을 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연준과 트럼프의 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내년에 더 풀겠구나. 내년 초에 또 엄청나게 뭔가를 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더 어떤 기업들을 매수를 하는 이유보다 정리할 이유가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주요 요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다 보니까 이 정리해야 될 이유가 좀 더 많아진 시점이다. 물론 기업을 정리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업들 중에 아, 내년엔 내가 더 들고 가겠다. 아니면 내년에는 내가 이 기업들은 매도를 해야겠다. 그런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연말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연말 증시의 핵심 정리를 해보면 검증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숫자는 연초 대비 지수 상승률이 종목 평균 수익률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엔비디아나 빅테크들이 지수를 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종목 평균 수익률이 같진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위 20% 종목이 지수 성과 대부분을 차지를 하긴 하지만 이 종목의 평균 수익률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모두가 돈을 버는 장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수 착시가 가장 강한 구간이 바로 연말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어,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되게 차이가 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착시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 다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 이 상위 20% 종목이 아닌 다른 기업들 또는 상위 20% 종목에서도 하락한 기업들도 은근히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모두가 돈 버는 장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가 버티는데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갈려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관측을 해봤는데 실적이 상향한 기업들은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물론 아닌 기업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랬고요. 근데 실적이 미달이거나 가이던스가 불확실한 기업들, 가이던스보다 조금 낮은 기업들은 거래량도 감소하고 박스권 내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연말에는 신규 매수보다 보유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증해 나가는 게 좀 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우선순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펀드와 기관들은 왜 들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들은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에서 실적으로 이동한 증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숫자로 한번 변화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PER 확장 구간이 조금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의 대부분이 EPS 증가로 조금 설명되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같은 경우에는 EPS가 증가된 기업들을 조금 주요적으로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플 상승 종목 수가 조금 급감했다. 그러니까 멀티플 상승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종목 수들, 그런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다. 연말에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왜 이런지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연초나 또 그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만 조금 평가 대상이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실적을 실제로 잘 보여주는 기업들, 실제로 계약을 이행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 어떻게 보면 내년 연초까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현재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은 연말 랠리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산타 랠리라고 해서 상승을 하는 국면은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말엔 그럼 어땠냐 생각을 해보면 기대감 중심이었고 거래량이 증가했고 테마의 순환이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죠. 2025년 연말은 거래량이 감소했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좀 유지가 됐다. 지수가 조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매출 현금 흐름이 확인된 기업들 중심으로 좀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명확히 숫자가 찍힌 기업들만 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랠리라기보다는 조금 잔존 효과다. 여기에서 잔존 효과도 결국에는 제대로 상승한 기업들만 잔존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르는 이유가 명확한 기업들만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뜻은 결국에는 숫자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스토리도 같이 그것과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같이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금이, 이 돈이 실제로 이동한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통 조건으로는 매출 성장률이 필요하고, 그래서 두 자릿수를 유지하거나, 둔화폭이 조금 제한돼야 됩니다. 그리고 FCF, 이거는 잉여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흑자가 조금 지속되는 기업들, 그리고 카펙스, 이거는 전체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그런 양이나 그런 걸 해당하죠. 그래서 AI나 인프라, 이런 거 같은 구조적 투자가 좀 명확해야 된다. 네.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나 오라클,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럼 왜 여기에 몰리나 다시 한번 왜를 생각을 해보면 연말의 자금들은 조금 공격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연말에 기업들이 다 정리를 하잖아요. 네.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문서 정리하고 그다음 연말에 뭐 제출할 거 제출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새롭게 자금을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자금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공격적이지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 수비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패 확률이 좀 낮은 선택을 연말에는 조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나 그다음 잉여 현금 흐름
그냥 카펙스 투자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 자, 그럼 스토리 종목이, 그러니까 스토리로만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기업들이 밀려나는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관측을 해볼게요. 연말이 갈수록 이런 스토리만 추구하던 기업들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변동성도 감소하고 관심도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매출이 0이었다가 이렇게 기대 구간으로 가는 프리미엄이 조금 붕괴되고 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매출이 낮고 스토리만 있는 기업들은 더 이상 그 프리미엄을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정리 대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 포인트는 폭락이 아니라 무관심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이라도 되면 사람들이 그 기업을 던지거나 매도를 막 과도하게 하거나 그런 상황인 건데 애초에 사람들이 투자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무관심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지금 현재 조금 약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둔화가 됐고 기업 이익 성장률이 미국 대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낮아요. 예. 이 낮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유럽은 AI 전쟁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밀려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치와 에너지 비용과 같은 변수가 아직도, 그러니까 정치 부분, 그러니까 정리가 아직 되지 않은 거죠. 정치하고 에너지 투자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은 투자를 하기가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 아시아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는 수출 의존 국가가 조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좀 영향을 직격으로 받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좀 더 잘 된 부분이 있죠. 근데 최근에 LG 관련된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LG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수출 관련된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이노텍 같은 기업들은 잘 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아서 안 좋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수 중심 국가들 상대적으로 조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처럼 성장률이 높진 않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연말일수록 성장률 격차는 이 주가로 좀 더 직결이 되고 있다. 네,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말 시장이 집착하는 단 세 가지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출 성장의 지속성. 그러니까 이제는 분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잘 찍히냐. 그걸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분기 반짝해서 오른 거는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의 안정성, 외부 자금, 그러니까 외부 투자 없이도 잘 버틸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외부의 투자를 받아서 AI를 증설하려고 하는데, 과연 외부 흐름 없이도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나?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적으로 투자를 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얘기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슈 제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자, 그래서 2026년도 가이던스의 신뢰도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성과 현금 흐름에 따라서 신뢰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에 근거한 전망인가? 예. 그러니까 단순히 스토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숫자도 제대로 나오는지. 뭐 테슬라 같은 기업도 있겠죠. 그래서 왜 이것뿐인가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는 모두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매출 성장의 지속성과 현금 흐름의 안정성, 결국엔 외부 자금 없이 버틸 수 있는가? 자체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숫자에 근거한 전망이 제대로 찍히는가? 이거 세 개를 통해서 살펴보고 나머지는 조금 노이즈로 연말에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연말은 수익의 끝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연말에 강한 기업이 내년 초 변동성에도
버틸 확률이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연말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기업들은 내년 초까지 변동성이 분명히 AI 때문에 심할 텐데 그렇게 내년 초에도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우리들이 투자자로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 왜 여기까지 기업들이 왔는가? 그리고 내년에도 같은 이유가, 그러니까 내년에도 투자할 이유가 유효한가? 네. 그리고 숫자가 이 내년 연초가 됐을 때 분기 보고서나 아니면 분기 어떻게 보면 그 연말 평가 자료, 네. 그리고 연초 매출, 내년 연초 매출, 내년 연초 잉여 현금 흐름 그런 것들이 쫙 나올 텐데 그때도 숫자가 증명된다라고 하면은 연말서부터 연초까지 쫙 이어지는 제대로 된 기업의 형태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연말은 돈을 벌기보다 틀리지 않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시장은 매일 기회를 주긴 주지만 연말은 기준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기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막 투자를 열심히 막 한다 이렇다기보다도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어떤 기업을 공부하고 어떤 산업을 그리고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잡고 공부를 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나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어, 연말 시장이 집착하는 세 가지 데이터. 다시 한번 매출의 지속성과 현금 흐름의 안정성. 네. 그리고 숫자로 제대로 증명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그걸 보여주는 전망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말 관련돼서 자료들이 쏟아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쏟아지는 자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그 쏟아지는 자료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료를 보기보다 이 기준을 갖고 숫자에 대한 기준을 갖고 연말을 잘 마무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숫자를 기준으로 연말 시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